안녕하세요.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누구시지? 제가 조명이 너무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지금 입장을 빠르게 해주셨네요. 네. 오늘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어릴 때 크리스마스 전날 설레서 잠이 안 온다거나 소풍 가기 전날 밤을 꼴딱 새운 적이 있으신가요, 사장님들? 네, 다 있으시죠? 선물 받기 위해서 저희 잠 안 오잖아요. 제가 어저께 그런 밤을 보낸 것 같습니다. 너무 설레서 잠을 설쳤던 것 같아요. 오늘 모실 이 사장님은요, 팀에 들어온 누구나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고 계시고, 이분의 강의를 들으면 저는 정말 디스킨 안 할 이유가 있을까? 더 이상의 Y가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나중에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 모두가 되고 싶은 모습을 삶으로 몸소 보여주고 계신 저희의 모두의 후원자님, 이천만 장자 조규철 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엄청 환호의 박수를 다 쳐주고 계십니다. 네, 어떤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갈까 하다가 저희 선생님 인사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기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처음 뵙죠? 봐라, 얼굴 좀 한 명 한 명. 이거 한 판에 다 나오네요. 내가 지금 컴으로 들어갔는데 한 판에 다 나오는데요. 한성 20명이라 그룹입니다. 그런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는 지금 화면에 네 명씩 다섯 줄 이렇게 해가지고 딱 첫 페이지에 여기 다 나와요. 일부러 맞췄습니다. 그렇게 딱 그렇게 들어갔구나. 네. 좋네. 이, 이 모임의 정체성을 좀 알고 싶어요. 저기 해주가 부르긴 불렀는데 무슨 밀레니언이 아니고 뭐지? 밀레니얼 세대라 그랬나 여기가? 뭐 네, 맞습니다. 밀레니얼보다는 더 젊어 보이는데 약간 혼재돼 있구나, 그렇죠? 20대들도 있고 30대들도 있고. 네, 2030입니다. 2030 세대예요. 그렇구나. 네. 어, 네, 홍수영 저희가 같은 경우는 30이죠, 그렇죠? 네, 저도 30입니다. 네. 그래요. 네. 그래도 또 어, 30이라 그렇다고 보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책에서 좀 낮춰서 얘기하라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아침을 덕분에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 시간을 어떻게 알차게 보낼까 하다가 저희가 궁금한 질문을 하나씩 릴레이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스폰서님께 음, 질문을 하고 질의응답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괜찮으신가요? 네. 네, 잠깐만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 모인 분들이 그 에이스에서 2030이 다 모인 건 아니고 그 저쪽 약간 그룹장이 있는 쪽은 빼고, 그렇죠? 나머지 앞으로 그룹을 만들 분들이 모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오케이, 알았어요. 저한테 네. 치면 랑연 하모니 같은 그런 곳에서 2030 세대들만 모인 거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스폰서님 오늘따라 더 빛나십니다. 혹시 조명 설치하셨습니까? 조명 없어요. 저 그냥 제 방이에요. 어, 제 네. 방이고 내가 딱 눈을 떴는데 저희 처한테 지금 몇 시야 하나 그랬어요. 그거 딱 네네. 나보니까 6시더라고. 그래서 다행이다 하고서 이제 나와가지고 운동 좀 하다가 좀 네. 들어온 거예요. 아, 8시 깜빡 잊어버린 줄 알고 어제 좀 늦게 잤더니 아, 네. 저긴 제 방이고요. 그냥 제 옷 입고 있고요. 덥네 근데 막 움직였더니. 네, 오늘 2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제가 저희 유튜브에 이렇게 항상 뒤에 있는 배경이 근데 똑같은데 그 다르지 않죠? 오늘따라 더 네. 다르게 보이네요. 그래요? 네, 가상 배경이 아니라. 네. 색이 저 정말 이제 많아서 가상 배경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책꽂이 책상 읽는 아, 독서대. 나 책을 서서 읽거든. 왜 그렇습니까? 서서 읽어야지 오래 읽어요. 아, 네, 하나 배워갑니다. 오늘 네. 책은 서서 읽어야 오래 읽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거 좀 네, 덮고. 아 덥다. 그러면 네. 저희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질문을 1시간 동안 할 건가요? 30분 할 건가요? 30분 예상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네, 30분 안에 맞춰 얘기하면 되죠? 저희는 오래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감정 관리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사실 이제 가까운 사람에게 또 상처받을 일도 생기고 감정 조절이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선생님은 감정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이 처음 나온 거는 내가 궁금한 게 많네. 이게 숫자가 많아서예요? 아니면은 제일 쓴 사람이 이걸 먼저 쓴 거예요? 제 제출한 사람이 먼저 제출한 건지 아니면 가장 네, 많은 질문이 이게 제출자가 가장 먼저 이 그런 질문부터 거예요? 네. 어 그래서 그런 거구나. 나는 제일 먼저 이 질문이 있길래 감정 관리하면 감정을 관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감정을 관리하고 싶다. 그러면 감정이 관리가 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결국. 거꾸로 얘기하면. 그쵸? 음 감정 관리가 잘 안 되니까 감정을 관리하고 싶은 거죠. 그럼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알아야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자극이 있으면 반응이 생겨요. 그쵸? 세상에 많은 자극이 있으면 거기에서 반응을 나타내는데 그 자극과 반응 사이가 붙어 있는 게 동물이거든요. 그쵸? 내가 뭐 자극이 오면 바로 반응하면 그건 약간 동물성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 자극과 반응 사이의 간격이 좀 많으면 많을수록 소위 얘기하는 수련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런 어 반응이 관리가 되죠. 그래서 그걸 간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간격이 있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중간중간에 인지하면 관리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제 마음은 '아 내가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거를 이런 거를 내가 이 젊은 친구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를 내가 궁금해하고 있구나.'라고 내가 스스로 아는 거예요. 지금 제 마음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내가 막 화가 날 때 '내가 이런 경우 화가 나네?'라고 인지하지 못하면 반응을 하는 거고요. 라고 인지하면 관리가 돼요. 약간 어려울 수 있나요? 이거는 약간 생활하면서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순간순간 내가 화가 날 때 '나 화났네. 내가 이럴 때 화가 나는구나.'라고 내가 화난 걸 알아차리면 그때부터는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를 한다는 말이 꼭 내가 화를 안 낸다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인지하면 그때부터는 표현할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화가 나면 화를 내는 화를 어떻게 화를 안 내고 어떻게 살아? 내가 할 말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내가 관리한다는 말은 그거를 알고 하는 거와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누구를 만나거나 기분 나빠. 갑자기 누구 말 들으니까 기분이 확 나빠. 그러면 '아 내가 이런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네. 아 내가 이런 거를 기분 나빠하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면 상대한테 얘기하죠. "내가 이럴 때 기분이 나쁘네."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는 이런 마음이 드는데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이렇게 그냥 물어본다든지 내가 이거 그런 말을 하니까 내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는데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기분 나쁜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뜻 맞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그러니까 충분하게 본인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간격을 두려면 알아차리는 거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순간순간 계속적으로 한 일주일만 연습하면 될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기분이 좋네. 아, 내가 이럴 때 기분이 좋아하는구나. 아, 이럴 때 어, 살짝 기분이 나쁘네. 아, 이럴 때 짜증이 나네. 아, 내가 이런 경우에 내가 짜증이 나는구나. 아, 이럴 때는 요렇게 해봐야지. 우선 그런 거를 한 일주일만 연습하면 그냥 바로 자극과 반응 사이의 간격을 좀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내 감정을 먼저 알아차리고 인지하고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 혹시 지금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조금 시끄럽죠? 아울러 마스크 미착용 시 이게 지자체별로 뭔 관리 소리예요? 허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 그 집에서 의료의 과태료 안전을 부과를 위해 한다고 주시옵소서. 방송하는 거구나. 할수 있도록 이렇게 네. 유지해 주시기 네네. 바랍니다. 이게 원래 1시간에 한 번 정도 이게 나오다가 한 30분에 한 번 정도로 이제 시간이 텀이 줄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바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가장 보람된 에피소드와 가장 이 부분에 힘들었던,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겠어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가장 보람된 에피소드와 가장 힘들었던 에피소드입니다. 에피소드는 중간중간 상황이라는 거죠. 그 보람된 거는 되게 많은데 어찌됐건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잘 돼야 돼요. 내가 잘 돼야 다른 것들도 뭔가 여유가 생기는 거지. 내가 잘 된다고 하는 개념이 뭐 잣대가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높지 않았고 순간순간 뭐 그걸 잘 다행히 조절할 줄 알아서 너무 과대하지 않게 그냥 그래서 단기 목표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큰 꿈이나 그러니까 꿈에 대한 스트레스를 저는 초반에 사업자들 왔을 때는 꿈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안 주는 리더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내 자체가 큰 꿈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내가 한 3개월, 6개월 도전해서 할 수 있는 거 예,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어, 중간 목표와 그다음에 큰 목표가 꿈이 살짝 변환이 돼요. 그러니까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 나는 강력한 Y가 없나 보다라고 굳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흔히 이런 거죠. 어, 지금 SK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큰 그룹이죠. 교복 만들면서 지금의 SK를 생각하면서 그 SK를 만들지 않았을 거고요. 현대자동차 쌀집 차리면서 지금의 자동차 제국을 생각하면서 초반에 그걸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하면서 중간중간 조금씩 목표가 바뀌고 그 상황에 맞는 꿈을 다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내가 큰 어떤 목표 이런 것보다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여러분 같은 경우는 3,000GV를 해보는 거, TR라인 때 한 달에 3개 하는 이번 달에 해보는 거, 나 뭐 만드는 거 이런 거를 아주 사소한 목표서부터 이번 달에 할 거, 또 이번 달에 할 거보다는 당장 오늘 할 목표. 오늘 내가 상대한테 이 사람이 싫어도 하루에 내가 보상 플랜을 오늘 한번 풀어보겠다. 그러면 그냥 그 목표가 성공한 거예요. 그걸 너무 그렇게 크게 안 잡아도 돼요. 내가 평상시에는 목소리가 좀 적었는데 약간 부담스럽지만 한 톤 높여서 좀 강조해서 말을 오늘 의도적으로 해봐야겠다 해서 그걸 성공했어. 그러면 성공한 거야.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하다 보면 그게 가장 보람된 하루가 되고 보람된 단기 목표를 완성하게 되고 그렇게 점점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하다 보면 소소한 성공들이 쌓여서 뭐 블루 다이아몬드도 되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백만장자도 되는 거고 뭐 기억나는 일은 많지만 내가 일단 BD가 되고 백만장자가 됐던 게 가장 기뻤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운들이 되는 것들 생각이 나고요. 그렇지 않은 거 얘기하라는 거죠? 이거 하면서 안 좋은 거? 안 좋은 네. 거는 가장 힘들었던. 힘들었던 거. 난 자주 금방 잊어버려 가지고 뭘 힘들었나? 아니 근데 막 소소한 성공을 계속 하다 보면 힘든 걸 자꾸 기억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아, 어려운 거 하나 있다.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잘 돼도 내가 잘 성공하고 내가 백만장자가 돼도 끊임없이 지금 시작하는 어려운 사람을 봐야 한다는 거. 그게 좀 어렵네요. 그거는 평생을 보고 살아야 돼요. 이게 숙명적으로. 여러분들 혹시 오싹한 연애라고 하는 영화 아세요? 본 적 있어요? 네, 오싹한 연애. 제가 좋아하는 손예진이라고 하는 여배우가 주인공하는 그 오싹한 연애를 보면 그 주인공이 끝까지 귀신을 보죠. 예, 귀신을 계속 보면서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숙명적으로 우리는 여러분이 나중에 블루다이아몬드가 되고 백만장자가 돼도 지금 시작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다 계속 봐야 돼요. 그러면서도 같이 그거랑 호흡하면서 또 들어야 될 말 듣고 뭐 같이 공감할 거 공감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같이 지내야 될 거예요. 이렇게 귀신 보듯이. 오싹한 연애에서 그 주인공이 귀신 보듯이 평생을 보면서 살아야 되고 평생을 동그라미 그리면서 살아야 될 거예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이상. 네.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지금 스킨을 통해서 변화된 성격적인 부분이 있으신가요? 성격이요. 네. 변화 뭐 계속 바뀌죠. 성격은. 예. 아니 성격은 원래 성격은 안 바뀌겠지만 그 가짜로 막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성격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뭔 말이냐? 그 뭐였지? 연기한다 그러나요? 연기를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되는 것 같아요. 이상하죠? 이 나쁜 말인가? 아닙니다. 네. 음. 혹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뉴스킨의 성공 공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뉴스킨의 성공 공식이 따로 있나? 잠시 봐라. 여러분이 원하는 답이 뭘까? 원하는 답이라기보다는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죠? 맞습니다. 공식이라 하면 제가 이제 그 전 질문과 연결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걸 어떤 식으로 설명할까? 그냥 이거가 좀 기니까 제 유튜브 보면요. 자각과 실행이라고 하는 제목이 되어 있는 유튜브 영상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거를 서로 공유해서 보시면 성공 공식이라고 딱히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사람마다 그 사람의 기질과 성향이 다 다르거든요. 그거를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래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적 성향과 기질, 이 사업하기 전에 원래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적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초기 핀이 결정이 돼요. 보통 보면. 초반에 내가 EVP까지 갔다. 확 오자마자 확 갔어. 1년 안에 갔어. 그럼 그 사람은 EVP 정도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적 성향과 기질을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루비가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초반에 SVP
SBA인가? SBA까지 그냥 휙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BA, SBA까지 휙 가는 사람. 아니면은 EBA까지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1년, 2년 안에.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 네트워크적 성향과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핀이 각자가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현재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잘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적 기질과 성향에 의해서 초기 핀이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그 다음을 넘어서려면 본인의 의도적인 노력이 있지 않으면 항상 그 자리에 머물게 돼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계속적인 자극이 오겠죠. 변화를 요구하는 자극이 계속 올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연기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러니까 무슨 척한다 그러죠. 나는 예를 들면 경청이야. 그러면 경청을 사람들이 많이 안 하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쭉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상황과 감정 이런 것들을 아 그때 그랬겠구나라고 하면서 듣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할 말을 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그럼 경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연기한다 했지만 경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도 이해되고 나는 이제 남자다 보니까 감정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여자들에 대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하냐? 뭐 그 사람이 나한테 해 끼친 것도 아니고 그냥 비즈니스적으로 하면 되지 뭘 저거 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감정적 이해가 안 되니까 되게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경청이라고 하는 거를 연습을 자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연기한 거냐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척한 거예요. 이 듣는 척을 계속 하다 보니까 무슨 척 이게 되게 안 좋은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무슨 척 하는 행동을 계속 내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내가 되고 싶은 척, 되고 싶은 방향으로 그런 척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그게 내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경청이다. 그러면 제가 경청하는 척을 계속 한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을 듣는 척, 이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척. 그렇게 연기를 계속 한 거예요. 한동안 하니까 그게 경청을 내가 하게 되더라고. 내가 경청이란 걸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사업을 잘하고 싶으면 내가 사업을 뭘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제품이 나갈 때나 초대하는 그 순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 그럴 때는 그 순간에 내가 목소리 톤을 올리고 싶어. 그러면 그때는 내가 적극적인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원래 나갔지 않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몸도 좀 다가서고 눈도 똑바로 보고 목소리 톤도 2톤 올리고 이렇게 내가 그런 척을 하잖아요. 내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척을 하면 그게 어느 순간 몇 번 하다 보면 그게 내가 원래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성과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성과라든지 성장을 하기 위한 반드시 뭐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어떤 뭐 질질 흘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 뭐예요? 다이어리 같은 거를 나는 꼼꼼한 척을 해야겠죠, 계속. 뭐 하면 잘 안 어울리지만 잘 흘린단 말이야. 뭐 같은 사람이 이때 이 사람이 이랬는데 뭐 써놓고 해야 되는데 자꾸 안 써놔. 그러면은 꼼꼼한 척 계속하기 위해서 나는 꼼꼼하지 않지만 꼼꼼한 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척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 내가 보완이 되는 거예요. 원래 나에서 조금 보완이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된다기보다는 계속 보완이 돼야 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향은 잘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지만 사업적으로 필요한 사업적 역량이 보완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감정 같은 경우도 또는 성격도 보완이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감정을 잘 감정의 공감을 그냥 해요. 네. 처음에 전혀 그런 것이 없는 남자였는데 지금은 이제 여자가 됐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공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성공 공식이 있냐? 그러면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다 다르게 와요, 사람마다. 사람마다 다르게 오기 때문에 그거를 꼭 이거 끝나면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되고 이 문제가 극복이 되면 이 문제가 오고 그렇게 순서적으로 오진 않더라고요.
여러분이 GV가 문제면 GV에 대한 거가 될 거고, 어떤 사람은 GV는 되는데 초대가 잘 안 된다, 리크루팅 잘 안 돼. 그럼 그런 거에 대한 그 의도적인 연기, 무슨 척을 해야죠. 네, 그래서 그런 걸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니까 다 개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관되게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난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꿈이다. 그러면 어, 꿈이 확고부동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뚜렷한 꿈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뭔가를 좀 보완하고 싶고,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사는 것만큼 좀 안정적으로 얼마만 됐으면 좋겠고, 특별히 그렇다고 돼서 내가 특별히 뭐 사고 싶은 것도 없어.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내가 노력하는 내가 어, 그 앞에 부분만 가다 보면 충분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부터도 반드시 꿈이 있어야 되냐? 뭐 저는 그냥 그런 것들이 꼭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약간 책이랑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약간 여러분들한테 헷갈림을 줄 수는 있어요. 그렇죠? 헷갈림을 줄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다 이 존재로서 이유가 있고 그럴 만한 다 이 장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무시해 가면서 가지 마시고, 어찌 됐건 하나하나 본인의 그 존재를 잘 발현하는 것 쪽으로 하다 보면 나와요. 하다 보면 잘 발현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초반부터 음 왜소함을 가질 필요는 없다. 나이가 어리다. 뭐 아직 나는 부족하다. 나는 뭐 기반이 없다. 주변의 상황이 별로 안 좋다. 이런 거부터 보지 말고 일단 나라고 하는 존재서부터 하나하나 이게 한 발 한 발 나가는 거에 좀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성공 공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에 대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참 미천하지만 책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그냥 음, 이렇게 몇 명 안 만나는 장소에서 굳이 책에 나온 내용을 얘기하는 게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걸 얘기해 봤어요. 공식이라고 하기보다는 중요한 건 제가 한마디 질문을 해볼게요. 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 딱 집중하고 듣는 우리 김주연이 아니고 김연주 음소거 한번 해볼까요?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음소거가 안 되나요 혹시? 음소거 되는구나. 안녕하십니까. 지금 네. 아기가 TV를 애기. 보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 속 깰 것 같아서 소리가. 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주세요. 내가 누스킴 사업을 위해서 네. 내가 의도적으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요즘에 무조건 6시에 일어나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기가 저를 깨웠었거든요. 8시에. 음, 막 육아하고 집안일 하고 하다 보면 너무 이제 늦게 자는 편이었는데, 음, 그래서 아기가 깨울 때까지 8시에 일어나고 9시에 일어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음. 요즘에 무조건 6시에 일어나서 요즘에 그 미러크라는 책으로 미라클 모닝을 하고, 미리 이제 아기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씻고 밥 준비해 놓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의도적으로 한 지 한 보름에서 한 달 그 정도 된 그래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6시에 일어나서 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사업적으로 나를 더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어떤 행동을 하면 내가 아, 어떤 행동을 네네. 하면 나의 네. 사업적 성장을 좀 더 도움이 될까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음, 메꾸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나요?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한 거. 음. 내가 지금보다는 음, 사업을 잘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기 네. 위해서 지금 제가 성공 공식이 뭐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제가 오히려 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보다는 좀 더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6시에 일어나기로 마음먹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고 있잖아요. 6시에 일어나서 어떤 행동을 하면 내가 사업적 성공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할 수 있나요? 음, 예를 들면 음, 내가 무슨
암송을 한다거나 음. 그래서 나의 멘탈을 강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일어나서 내가 아는 사람한테 개인적 메시지를 이렇게 몇 군데 보내서 그 사람을 컨택한다거나 뭐 다양한 의도적인 노력이 있겠죠. 어떤 행동이 있나요? 아니면은 제가 질문 안 해도 답을 안 해도 돼요. 이제 네. 꺼보세요. 6시에 만약에 한다면 그런 것들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행동 있죠. 그걸 내가 의도적으로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예요. 그게 성공 공식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질문했을 때 아, 난 지금 내가 사업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내가 뭘 해도 의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 그걸 하면 그 다음엔 또 그걸 하고 그 다음 걸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네. 가끔 정말 그- 비가 많이 오는데 따뜻한 위로가 되는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 따뜻하지는 않았는데. 네. 네, 다음 질문 올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이 질문 보니까 이게 거의 이제 시간이 30분 됐잖아요. 그쵸? 질문을 다 하기에는 그럴 것 같고, 아니다. 얘기해보세요. 할 수 있는 만큼 해볼게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 이거는 홍수연 사장님이 네. 올리셔가지고 돈이 얼마나 있어야 행복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그런 질문은 철학적 답변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물어봐야죠. 그러면 질문하신 분께서는 얼마 정도 있으면은 행복하냐 그랬나요? 아까 뭐라고 질문했죠? 네, 맞습니다. 돈이 얼마 정도 있어야 행복한지. 그런데 그런 경우 모든 질문은 자기한테 보면 돼요. 나는 얼마 정도 있으면은 얼마 정도면 행복할까?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계량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 저 같은 경우는 초반에 200만 원만 벌면 얼마나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200만 원 벌면 그 당시 제 월급 정도였으니까 200만 원만 벌면 얼마나 좋을까 뉴스킨으로. 그래서 제가 초반에 사업할 때도 내가 200만 원 벌 때까지는 절대로 그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스스로 다짐하면서 내가 사업을 했거든요. 초반에. 그 초반에 막 정말 정말 갖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저도 직장 생활하다가 이걸 사업을 했는데 갖지 않은 게 갖지 않게 굴 때 정말 갖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내가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부룩부룩 들 때도 내가 절대로 저런 정도의 사람한테 영향을 받아서 내가 그만두기는 싫은 거예요. 근데 지금 그만둔다면 다양한 이유를 들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만두는 거거든요. 내가 알잖아요, 스스로. 그러니까 제가 정한 거예요. 내가 그만두긴 그만두겠어.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못하겠어. 그 당시에. 옛날 얘기예요.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저런 것들한테 이런 데 막 내가 이 정도는 아닌데 내가 그만둬야 돼.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근데 그만두는 타이밍을 내가 정한 타이밍에 그만둬야겠다. 저딴 것들 때문에 아니고. 그래서 내가 정한 타이밍이 언제냐면 내가 200만 원 커미션을 받으면 내가 그만둔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때. 내가 200만 원 커미션을 딱 받으면 내가 그만둬야지. 왜냐면 저런 것들에 의해서 그만두면 내가 너무 평생을 살면서 내가 후회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심한 말도 많이 들었거든요. 뭐 제일 싼 거 하나 놓고 가라라든지 우리 주변 근처에는 하지 말라는 둥 이런 소리들도 듣고 막 그래가지고 아니면 지가 알아서 스스로 주변에 막 전화해가지고 야, 이제 규철이 뭐 하니까 전화 받지 마라 한다거나 뭐 이런 새끼도 있고 막 그래요. 하여튼 그때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그만두는 게 너무너무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용납이 안 돼서 내가 정한 게 200만 원이었거든요. 200만 원 버니까 또 그만두게 돼요.
아, 500만 원 벌고 싶고 500만 원 벌면 1000만 원 벌고 싶고 돈이 뭐 다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정한 목표가 있으니까 딱 계량적으로 얼마를 벌면 행복하다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돈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성과들 있잖아요. 그게 참 재밌어요. 하다 보면 사람, 그다음에 핀, 목표, 그다음에 내가 또 이거 뭔가 해내는 거 이런 것들이 하면 할수록 또 재미있을 거예요. 다른 재미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비즈니스로 만나는 사람들이랑 그 또 다른 데서 있지 않은 묘한 그 직업적 동료 의식이 또 있고 그래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제 유튜브에 있는 각성 정혜주 사장님 그 제목이 뭐였죠? 혹시 그 보셨죠? 자각과 실행이라고 아, 하셨습니다. 예. 자각과 실행이라고 하는 그 영상 하나 보시면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나한테 맞게 해야 되는지를 정해서 하면은 그게 아마 진짜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것만 여러분들이 오늘 알아도 다른 많은 말들을 잊어버리더라도 그렇게만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자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감정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지금 열등감을 느끼고 있구나. 이럴 때 내가 열등감을 느끼는구나. 그러면 요거는 내가 좀 더 노력하면 이걸 할 수 있겠다. 난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관리가 돼요. 누구나 다 열등감은 있으니까. 열등감이 있다는 거는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욕구가 없으면 열등감을 안 느껴요. 되게 좋은 거예요. 뭔가를 성장하고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열등감을 느끼는 거지. 열등감이 없으면 뭐 하고 싶은 게 없는 건데 맹한 건데, 그죠? 네. 또 라이브한 질문을 해보세요. 시간이 아직 몇 분 남았으니까. 네. 저희가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카더라 등신같이 하더라. 누가 조규철 사장님의 와인은 거바였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정말 이거를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으신가요? 예, 저 강의에 많이 제가 요즘은 BOM을 안 하지만 요즘엔 쇼더 플랜을 많이 안 하지만 옛날에는 리크루팅 강의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요즘은 내가 제품 강의나 BOM 강의를 잘 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건 안 시키고 그냥 성공 강의나 뭐 이런 것만 시키더라고. 그쵸? BOM 강의할 때 항상 그런 얘기를 자주 했죠. 초반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거봐 안 된다고 했잖아. 이제 그 말이 떠오르는 거죠. 그럴 때 제가 생각했던 게 절대로 저런 것에 의해서 그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하고 그만둬도 내가 그만둬야겠다. 내 결정에 의해서 저딴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그만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은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런 걸 뭐라 그러죠? 막 전의? 전의를 불태우기도 하고 그게 또 극복이 되기도 해요. 그런 게 또 있으면 그런 영어로 것이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갑자기 말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네, 그런 근성, 그런 근성 같은 것들이 또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요. 또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이소영 사장님은 왜 저걸 안 보여주세요? 요새 앱이 좋아져가지고 립도 발라주고 눈 화장도 되는 앱이 있어요. 그죠? 이거 얼굴 보여주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보자. 다 얼굴을 잘 모르겠네, 내가. 그쵸? 자, 쭉 보는데, 제가 아는 얼굴은 김지선이랑 정혜주, 홍수연, 요렇게 빼고는 다 처음 보는 얼굴이네. 그쵸? 네, 얘기해 주세요. 네, 여기 이 방에 1년 미만의 루비 이하의 사장님들이 조금 많은데요.
저희 이제 초기 사장님들에게 스폰서님께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주고 싶은 말씀 2030이니까 해주고 싶은 말보다는 좋겠다. 그냥 그 얘기 하고 싶은데요. 좋겠다. 도전해도 좋고 실패해도 좋고 다 좋을 때잖아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들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를 지금보다는 한 발 나가려고 하는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내 모습이 참 이쁘지 않아요? 그걸 자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뭔가 우리 김현주 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일어나서 아이도 있는데도 일어나서 뭔가를 더 하려고 그러고 6시에 일어나서 뭔가를 하려고 내가 지금보다는 더 한 발짝이라도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내가 참 괜찮은 사람 아닌가라고 하는 자각. 그런 각성을 하면 내가 하는 것 다른 세상을 보는 것들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실패해도 괜찮고 실패가 꼭 실패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만큼 나를 성장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스스로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도 바뀔 거고 스스로에 대한 시각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넓고 도전적이고 너무 인색하지 않게 그렇게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그렇게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각박하지 않게. 그 여러분들을 보는 마음에 좀 여유로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젊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천천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열정적으로 살아야죠. 젊을 때니까. 그럴 때 보는 시각이 어떤 시각이냐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눈으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다 보면 세상과 사업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요. 네, 스스로를 돌보아 가면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 릴레이는 사실 반 정도밖에 하지 못했어요. 네, 다른 질문들의 그 내용이 이미 답변해 주신 거에서 맥락상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시간이 이제 8시 45분이 돼서 이제 좀 아쉽지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45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 해요? 아니면은 매주 해요? 화요일, 목요일 이틀 합니다. 화목. 네. 월, 목, 토는 리더스쿨이랑 그룹 미팅이 돌아가고요. 시스템이 없는 날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출근 일어나는 문화, 습관을 좀 잡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나는 또 이제 좀 있으면 9시에 굿모닝 랑앤 FM은 시스템이 있어서 못 듣죠, 에이스는. 그래서 저는 또 매일 아침마다 방송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 좀 보고 해서 시간 날 때 9시마다 9팸도 들어가 보세요. 매일 아침마다 드림 캠프처럼 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럼 저희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보면 한번 인사하고요. 네, 달려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스폰서님과 마지막으로 사진 찍고 마무리하도록 사진 하겠습니다. 찍어야 돼요. 네. 세수 좀 할 걸. 사진 찍어야 되구나. 가장 빛나십니다. 네, 저희 손 하트로 마무리할까요?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네. 하나, 둘, 셋. 네, 몸소거 해제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오니까 우산들 갖고 나가시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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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감사합니다.